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었던 사우디 유전 시설을 드론으로 폭격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번 일로 국제 유가는 하루아침에 20%가량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언제부턴가 어딘가에서 전쟁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중동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사우디 유전 폭격이 그런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별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러한 사우디 유전 폭격이 국제 정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미국은 군사 패권과 경제 패권, 여기에 활용 점정, 기축통화까지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쟁취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에너지 패권이었죠. 하지만 이런 에너지 패권도 셰일 혁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판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셰일 혁명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게 있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셰일 혁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청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쟁취하려고 하니 경제 패권과 군사 패권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달러 기축통화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사안들을 뒤로하고 사우디 유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미국은 지금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석유 소비 국가였습니다. 이때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도록 약속하면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약 75년 만에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닌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동지가 경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지들은 새로운 동지, 즉 중동의 국가들은 중국과 손을 잡게 되었고 미국은 자신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다가 10월 미국과 중국 간의 재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농산물 수입 재개, 자본시장 전면 개방 등 이러한 뉴스들이 대표적인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홍콩 문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들은 중국이 외화의 유입이 없는 경우 부채 문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으로 의존하는 중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미국의 치밀한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을 공격하면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점점 미국과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는 사우디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원유 공급과 가격에 충격을 주면서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기가 막힌 한 수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량은 2019년 들어 중국에게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 인도, 일본 등에 대한 수출량을 줄이면서까지 늘리고 있는데요.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곳이 어디인지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10월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데요. 지금의 싸움이 단순한 산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 파탄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과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이런 혼란의 틈바구니에 새롭게 펼쳐지는 각 대륙의 종주국 자리 다툼,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는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10월 협상에서 오케이 신호를 보내줄까요? 지금까지 트럼프라면은 70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은 막판에 100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취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약점을 틀어진 트럼프가 과연 어쩌면 새로운 경제 체제에 앞서 큰 격동을 앞둔 시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